안녕하세요. 오늘 집밥의 힘 진행을 맡은 손에 사는 ABO 한지연 앤 강지원입니다. 까먹었어. 핀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연 리더님, 네. 요즘 우리가 매일 뭘 해먹을까 네. 고민이 많죠? 네, 맞아요. 저도 요즘에 매일 아침에 고민이 식사 메뉴예요. 맞아요. 1월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외출도 못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네.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면서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다 챙겨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 주부님들이 너무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스트레스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집에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6학년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워낙 많이 먹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게 아침마다 식사 준비 메뉴가 항상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그나마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배운 메뉴 활용법들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걸 가지고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지연 리더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요즘 네. 킨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쉽지만 맛도 되게 좋잖아요. 네네.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밖에서 먹는 날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집에서 제가 음식을 하게 됐고, 그러더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희 식사 시간을 기다리고, 코로나 때문에 외출은 못했지만요. 네네네.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는 시간이 되고 또 대화 시간도 많고 그러면서 오히려 가족이 더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뭐니 해도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가족들에겐 최고죠. 코로나 때문에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죠. 예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그쵸.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요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제 이쪽 시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메이 킨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먼저 잘 활용하시고 주위 많은 분들한테 주부님들한테 도움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메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이 킨을 위해서 사업적으로 잘 활용하시면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네네. 지원 리더님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메뉴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네. 메뉴를 좀 소개 좀 아, 해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집밥 메뉴로 소개할 메뉴는 한 가지만 놓고도 한 끼를 푸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대패 두부 삼겹 조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한 끼 메뉴 메밀소바입니다. 특히 메밀소바는 다이어트식으로 굉장히 좋죠. 그죠. 메밀소바. 네. 메뉴만 들어도 너무 네네네. 군침이 도는데요. 네. 특히 메밀소바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왜냐면 칼로리가 낮아서요. 부담 없이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특히 대패두부 삼겹 조림은 백종원 씨가 방송에서 만들어져서 알려졌는데요. 저도 따라서 해봤는데 아이들이 식당에서 파는 것처럼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특별한 반찬 없이도 밥만 고스란히 지어서 먹어도 되는 메뉴일 정도로 정말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제일 주 요리가 두부잖아요. 그래서 두부 한 모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겹, 그리고 양파, 파, 그리고 청양고추가 들어가는데 매운 게 싫으시면 청양고추는 빼셔도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좋아한다. 그러면 삼겹의 양을 더 늘리시면 됩니다. 이제 양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고춧가루 2개, 그리고 마늘 하나, 그리고 설탕 하나, 액젓 하나, 그리고 진간장 3분의 1컵, 그리고 깨소금, 그리고 들기름 2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물 대신에 저희는 이번에는 육수를 사용할 건데요. 네. 아메이에서 다시 팩 육수가 나오잖아요. 네. 제가 사용해 보니까 훨씬 더 짙고 맛이 풍미가 더 살더라고요. 네, 지연 리더님은 사용해 보셨나요? 그럼요. 저는 요리할 때 주로 네. 이제 다시팩을 이용해서 육수를 내 사용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요번에 우리 아메에서 나온 다시팩이 네네.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틀리죠? 네, 맞습니다. 저도 아메이 다시팩으로 육수를 냈는데 육수가 맑고 진해서 풍미가 더 한결 업해주는 것 같아요, 음식에. 그렇죠. 네네. 맞아요. 특히 저는 그 포장되어 있는 그 다시팩이 항상 네네네. 불안했어요. 왜냐면 네. 들어가서 우려내는데 그 팩을 네. 도대체 뭘로 만들었을까? 만약에 그걸 유해하게 만들었으면
거기에 있는 유해한 물질들이 배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네. 이 시중에서 그래도 이제 조금 비싼 가격에 좀 네. 좋다는 거를 골라 썼는데도 네네. 불안했었어요. 네. 그러는데 이제 요번에 저희 아메이에서 다시팩이 나왔잖아요. 네네. 아메이가 선택한 거면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식이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써봤는데 네. 역시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지연님은 혹시 네. 그 다시팩이 팩을 이렇게 불에 태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불에도 태워요? 네, 아니요? 저희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 네네. 그 다시팩을 시중 거하고 이제 저희 아메이 다시팩을 태우는 실험을 해보셨었어요. 근데 네네.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이걸 그래요? 태웠더니 네네. 아메이 다시팩은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오. 그리고 유독한 가스도 나오지 않아요. 정말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다시팩은요 불이 붙고요. 불이 이렇게 확 붙고 그리고 그 검은 그름도 나고요. 그리고 태우고 났을 때 그 유독한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나. 역시 다르구나 그거를 제가 또 한 번 그럼요.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아메이한테. 옥수수 분말이어서? 끓음이 안 나. 그러네. 끓음이 안 나요? 그름이 없어. 보셨죠? 끓음이 없어. 불이 또 안 붙네 또. 자. 어마. 여기가 연기 난다. 이렇게. 연기 보이시죠, 여러분? 오늘은 저희 그 퀸 중에서 대형 후라이팬을 사용을 할 건데요. 만약에 식구가 많으시면 웍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 네. 저희는 오늘 대형 후라이팬 사용할 건데, 자, 이렇게 냉동된 거를 바로 꺼내서 쓰시지 마시고 실온에서 조금 내놓으셨다가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이렇게 이제 좀 치워주세요. 두부도 반으로 잘라서, 요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소심하게 자르시는데 이거는 과감하게 큼직큼직하게 자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너무 크네요. 조금 자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먹기 좋게 이렇게 두부를 올리시면 됩니다. 네, 너무 도톰하게 잘랐나요, 리더님? 아니요, 이렇게 해야지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양파. 양파는 이것도 그냥 큼지막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양파가 들어가면 맛에 단맛을 조금 더 내주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이렇게 올리시면, 요즘에 양파가, 햇양파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선생님. 양파를 빼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빼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빼면 설탕의 양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설탕을 쓰시는 것보다 그래도 양파가 집에 있으시면 쓰시는 게 훨씬 더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파도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를 처음부터 넣고 조리하나요, 리더님? 네, 상관없어요. 조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고 하셔도 아무 네. 상관없습니다. 네. 네. 파의 양은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근데 파가 들어가면 훨씬 더 풍미가 살겠죠? 이런 볼에다가 우선 고춧가루 2개가 들어가고요. 네, 고춧가루 2개. 그리고 마늘 하나가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리고 설탕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액젓도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진간장은 3분의 1컵 들어가고, 그리고 깨소금은 2티, 2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들기름이 2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원래 양념은 바로 만드는 것보다 하루 전에 만들어서 숙성시키는 게 훨씬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과감하게 양념을 부어주세요. 전부 다 넣나요, 처음부터? 네, 네. 다 부으셔도 되고, 양념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면 조금 남기셔도 돼요. 남기셔도 되고, 육수가 들어가는데 보통 일반적인 육수는 한 100ml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저희 퀸은 음식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100ml를 넣으시는 것보다는 한 50ml 정도 넣으셨다가 뚜껑을 열어 보셨을 때 국물이 너무 좀 적다 그러면 육수를 조금 더 보충해서 넣으시면 돼요. 네네네. 네네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양고추가 들어가는데 조금 매콤한 거를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넣으셔도 네. 되고요. 아이들이 먹는다고 하면 청양고추는 빼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에 청양고추를 넣겠습니다. 네, 넣고 뚜껑을 그리고 닫을까요? 뚜껑 닫아주세요. 네. 네, 뚜껑 닫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메 인덕션으로 10단으로 먼저 요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분 현상이 일어나면 6단으로 내리셔서 한 10분 정도 졸여주시면 아주 맛있는 대패 두부 조림이 완성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저렇게 10분 정도 끓여질 동안 네. 다음 메뉴인 메밀소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연 리더님, 네. 그 메밀소바는 특히 여름에 먹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시원하게 얼음 동동 띄워서. 네. 근데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요. 그러게 왜 여름에만 먹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메밀은 성질이 굉장히 차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열을 내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염증을 가라앉힌대요. 아, 네. 그렇구나. 네네네. 메밀이 찬성분의 네. 식재료군요. 네네네. 그러면 왜 체질적으로 몸이 냉한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은 그럼 먹으면 안 되나요? 아무래도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금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지연 리더님, 네. 우리가 메밀소바를 먹을 때 그 소스에다가 물을 갈아서 넣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특히 여름에 대표적인 음식이 뭐죠? 냉면. 냉면. 그쵸, 냉면. 냉면에도 무가 들어가잖아요. 네. 초절임 무. 네. 혹시 그게 왜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맛있으라. 맛있으라고? 네, 맛도 중요하고요. 무가 차가운 기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음식에도 조화가 있듯이 그렇게 썰어 먹으면 굉장히 좋겠죠. 모르셨죠? 그렇죠, 몰랐죠. 대박. 메밀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너무 좋아하죠. 거기에 들어있는 풍부한 영양소는 알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그 메밀에는 네. 아미노산, 미네랄, 그다음 비타민 그런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네. 한 끼를 먹어도 네. 영양을 이렇게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재료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떨어지신 특히 이렇게 여름철에는 네네. 영양식으로 제격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리더님들 잘 들으셨죠? 그 메밀이 이렇게 풍부한 영양이 들은 식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데요. 이 더운 여름에요. 영양식으로요. 이 메밀소바를 많이 해 드시면 너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네. 두 번째 메뉴도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특히 네. 이번에 새로 나온 메밀 수연 소면과 맛간장을 이용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네. 네, 그러면 재료는 이게 메밀 수연 소면 4묶음, 무, 파는 쏭쏭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맛간장, 와사비, 도시락김 2장, 그리고 육수입니다. 맛간장 소스는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반 물을 사용하시는 네. 것보다 저희 아까 대패 두부조림에 사용했던 네네. 육수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아. 다시마 팩에서도 저희가 디포리, 네네. 디포리 그쵸. 팩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 육수. 그쵸. 일반 물을 쓰는 것보다 또 네네네. 여기에서도 육수를 쓰는 게 훨씬 맛이 좋겠네요. 네네, 그죠? 맞아요. 육수를 사용하시면 맛도 좋고 영양적인 측면에서 더 좋겠지요. 네네. 그리고 맛간장도 번거롭게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게 더 좋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저도 이 맛간장을 사용을 네. 해봤는데요. 그냥 다른 추가 영양 없이도 이 맛간장 하나로 볶음 요리나 조림 요리라면요. 네네. 맛이 깊고 진하면서도요. 뭐 번거로움 없이 하나만 넣고도 맛이 네,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리더님, 그럼 네. 먼저 면을 삶나요? 아니죠. 시원하게 드셔야 되니까 아. 소스부터 만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 물하고 맛간장은 5대 1로 하시면 돼요. 네네. 맛간장 1, 물 5. 네. 이렇게 해서 맛간장 1 넣으시고요. 그리고 얘는 5. 이렇게 넣으셔서 희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양념장이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쯔유라고 하는데 일식 요리에 많이 쓰는 소스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맛을 네네. 원하시면 그냥 맛간장으로만 하시고 나는 밖에서 파는 메밀소바를 좀 원한다. 네네. 그러면 쯔유를 1로
섞어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쭈요? 네. 이름이 재밌네요. 그쵸? 재밌죠? 네. 리더님, 그럼 네. 면 삶는 건 웍을 활용하나요? 소스팬은 우리 웍에서 소스팬은 3중이고 네. 웍은 7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물을 끓이는 용도기 때문에 네. 웍보다는 소스팬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걔가 열을 전도하는 그 율이 더 높거든요. 아, 그럼 네네네. 양이 많아지면 그 네. 우리 그 아메 퀸에 있는 그 소스 스튜포트에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좋죠. 리더님, 물이 끓고 있어요. 네. 면을 한번 삶아 볼게요. 네. 물이 이렇게 팔팔 끓으면 면을 이렇게 넣어서 끓여주시면 돼요. 몇 분 한 끓이나요? 4분 정도 끓이시면 되고요. 이렇게 국수가 다 익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거를 여러 번 헹궈서 따리를 틀어주시면 돼요. 쌀이요? 네. 어려워 보이는데 그쵸? 그러면 리더님이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따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국수를 원하시는 것만큼 잡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감으시고 이쪽이 생겼죠? 그러면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서 내가 원하는 그릇에 이렇게 살포시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국수가 완성이 되면 아까 만들어진 소스 있잖아요. 네네. 시원하게 한 데다가 물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와사비는 기호대로 넣으시면 돼요. 많이 넣으셔도 되고 작게 넣으셔도 되고 와사비도 넣으시고 그리고 파 송송으로 송송 썰어 놓은 파도 넣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김을 이렇게 올리셔서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와, 정말 짜잔. 시중에서 파는 소바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너무 예쁘죠. 짜잔, 두 가지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예. 지금 보셨다시피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재료도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그냥 편한 요리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메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한 끼로 영양소가 풍부한 메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사실은 이런 한 끼 메뉴가 네, 우리 맞아요. 주부들이 만들어 보기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만들어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꼭 만들어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우리 리더님들 어떻게 오늘 팁 많이 얻으셨나요? 저는 오늘 지연리동님 덕분에요. 너무 많은 팁 얻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너무 저도 즐거웠고 우리 리더님들이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밥의 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 리더님 오늘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 다음 시간에 또 디저트 메뉴도 준비되어 있다고 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디저트 메뉴로 넘길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산에서 살고 있는 에비오 박서영입니다. 오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ABO 정은영입니다. 네, 소영리더님 아이들이 개학했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네, 저희 아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가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도 아이들하고 간식 해먹는 게 일입니다. 소영리더님 어떠세요? 네, 매번 메뉴 결정하는 것도 힘들지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프랑스식 간식 메뉴들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소영리더님? 네, 프랑스식 간식을 퀸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메뉴 수플레 팬케이크와 파이토 젤리입니다. 아, 수플레 팬케이크와 파이토 젤리. 제가 파이토 젤리는 언뜻 상상이 가는데 수플레 팬케이크는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수플레는 무슨 뜻인가요? 네, 수플레는 부풀다라는 프랑스어고요. 달걀 흰자에 그 밖의 재료를 섞어서 부풀려 오븐에 구워서 만드는 요리나 간식입니다. 아, 오븐에 구워서 만든다고요? 저는 집에 오븐이 없는데 퀸으로 오븐 요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퀸으로 오븐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어떻게 퀸으로 가능할까요? 네, 퀸에는 스팀몰이 없고 냄비 안에 열을 지키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퀸에 최적화된 아메 인덕션 레인지가 있는데요. 단계별로 화력 조절이 가능해서 충분히 베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메이 퀸 인덕션 레인지에 10가지 맞춤 자동 메뉴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취사, 튀김, 죽, 찜, 팬 요리,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똑똑한 인덕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메뉴 중에 파이토 젤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파이토 젤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네, 파이토 젤리는 혹시 파이토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파이토라는 말을 TV에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야채와 과일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철 과일인 5가지 색을 띠는 과일을 활용해서 재밌게 만든 젤리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는 간식 중에 젤리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시중에서 파는 젤리에 들어있는 그 젤라틴이라는 성분이 돼지 뼈나 아니면 껍질 등 좀 저희가 언뜻 상상하기에 혐오감을 들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파이토 젤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젤리를 먹일 수 있다면 안심하고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플레 팬케이크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볼 2개를 준비를 하세요. 네, 노른자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네. 노른자에는 먼저 우유를 넣겠습니다. 네, 우유 30g이었죠, 아까? 네. 네, 그리고 밀가루 60g과 네, 베이킹 소다는 한 작은술을 넣으셔야 돼요. 네.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베이킹 소다의 쓴맛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레시피의 정량만큼만 넣어주세요. 네. 이 베이킹 파우더의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예, 베이킹 파우더는 빵을 부풀리게 하는 재료인데요. 네, 이렇게 수플레 팬케이크 같은 경우에 빵의 팽창제로 쓰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곱게 채를 쳐서 네, 노른자와 한꺼번에 같이 다 넣을게요. 네, 그냥 섞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재료가 잘 섞일 수 있게 네, 주걱으로 섞어주면 됩니다. 네, 이런 가루들도 그리고 이제 네. 흰자의 머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한 설탕은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 3번에 걸쳐서 나누어 넣겠습니다. 네. 다 만들고 나서 모양을 보여드리면 단단하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머랭이 단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오! 아시겠죠? 아, 네, 이런 느낌이 단단하다고 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머랭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았네요. 노른자와 나머지 재료들을 섞은 곳에 네, 머랭을 살살 저어주세요. 네. 거품이 꺼지지 않게. 네. 저도 처음 베이킹 할 때 이런 거 디테일한 걸 잘 몰라서 막 제 마음대로 휘젓다 보니까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꼭 레시피대로 네,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네. 십자로 샵 모양입니다. 샵 모양. 네. 샵 모양입니다. 샵 모양. 색깔만 봐도 맛있는 수플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처음에 카페에 있는 수플레 팬케이크를 처음 먹어봤는데 그때 제가 처음 느낀 맛은 네. 약간 달걀 노른자의 비릿한 맛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달걀이 4개나 들어갔으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아미에 있는 제품 그 파이토 스틱 레몬 향을 활용해봤습니다. 아, 네. 그 레몬향을 넣으면 달걀의 어떤
특유한 냄새가 사라지나요? 네, 그 레몬 향이 달걀 노른자의 비릿한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그 팬케이크의 맛을 더 풍미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왜 그 파이토 스틱 레몬향을 아메이의 MSG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또 빛을 발하네요. 네, 자 머랭과 나머지 재료를 다 섞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형 후라이팬에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열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네. 예열은 꼭 해야 되나요? 네, 스텐 후라이팬을 쓰실 때 제일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스텐 후라이팬에 자꾸 잘 들어붙는다라고 하시는데 네네. 그럴 때는 꼭 예열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없이 잘 베이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수플레 팬케이크는 몇 도에 예열을 하면 좋을까요? 네, 대형 후라이팬 180도에 예열이 끝났습니다 하고 그런 멘트가 나오면 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먼저 버터를 두를게요. 네. 버터를 많이 하시지 마시고 살짝만 두른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네. 그리고 다시 버터는 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미 버터가 많이 발린 상태잖아요. 네. 그것을 한번 닦아낼게요. 한번 닫고. 네, 닦았습니다. 네. 그런 다음 만들어둔 재료 반죽을 아이스크림 스쿱을 이용해서 네.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한 덩어리. 높이 쌓아주셔야지 나중에 꺼냈을 때 완성됐을 때 모양이 예쁘거든요. 네. 아, 높이 2번 네. 넣으셨네요. 네, 한 번 더 넣을 거예요. 아, 3번. 네. 또 한 번, 2번, 3번. 그런 다음 뚜껑을 예쁩니다. 닫고 4분을 4분이요? 네, 아. 4분 동안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4분 뒤에 완성인가요? 아니면 4분 뒤에 4분 또? 뒤에 뒤집어서 또 네. 4분을 하시면 끝입니다. 완성! 그러면 앞에 4분, 또 뒤집어서 4분. 네. 8분, 10분 안에 완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정말 기대됩니다. 네. 네, 이제 4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뚜껑을 열고 확인해 볼까요? 네. 과연 잘 뒤집어질까요? 네. 이게 혹시 들러붙진 않을까? 걱정이 네. 되지만, 아, 역시 안 달라붙었습니다. 살살. 살살. 네. 폭신폭신한 아기 엉덩이 같습니다. 잘 됐나요?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와, 기대됩니다, 정말. 그러면 또다시 뚜껑을 덮고 4분을 4분. 기다리겠습니다. 금방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네. 프랑스식 간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 수 있네요. 자, 수플레 팬케이크 이제 완성이 되었네요. 와,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도톰하고, 아, 냄새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아, 카페에서나 볼 수 있는 비주얼이죠. 네네. 네. 와, 완성됐습니다. 눈과 입이 즐거운 간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식은 파이토 젤리를 만든 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이토 젤리를 만드는 요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메뉴로 파이토 젤리를 해볼 건데요. 서영 리더님,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핫땡보 젤리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파이토 젤리로 바꿔서 먹이면 훨씬 더 건강한 간식이 될 것 같은데 재료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파이토 젤리를 만드는 재료로는 제철 과일 3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과일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토 스틱 레몬향 1개, 그리고 체리향 1개, 사이다 500ml, 그리고
하얀 곤약 가루는 가루 네. 10g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철 과일로 네. 블루베리, 체리, 그린, 골드 키위, 수박을 준비해 봤고요. 네. 이 용기에 담을 때는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네. 보기 좋게 적당히 예쁘게 담으시면 됩니다. 이 용기에 과일들을 담고 그럼 곤약 젤리는 어떻게 사용되는 재료인가요? 곤약은? 네, 곤약 젤리는 젤리 형태로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젤라틴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여기 있는 이 파이토 스틱, 체리향 같은 경우 이거는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자주 먹습니다. 특히 열이 날 때 저는 해열제를 먹이지 않고 이것을 물에 타서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데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해서 아이들에게 천연 해열제로 너무 좋습니다. 리더님들도 꼭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색깔 너무 예쁘죠? 네네. 아까 우리 너무 파이토에 좋게.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야채, 과일 5가지 색깔 골고루 먹으면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 나눴었는데 색깔들이 정말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담아서 색깔이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써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나씩 담아보면 집에서 좀 무료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게 썬 과일들을 예쁘게 담아놓고 네. 이제는 용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용액에는 사이다 500ml, 네. 사이다 500ml를 끓이면 되나요? 네, 사이다 500ml와 레몬 스틱을 네. 먼저 넣어서 이때 불 조절은 살짝 강한 10단 정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몬 스틱도 같이 섞어 볼게요. 사이다도 단맛이 많은데 또 파이토스틱 레몬향까지 첨가해서 단맛이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달달하지는 또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네, 맛을 보시면 많이 달 것 같지만 적당히 달콤하면서 맛있는 과일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스푼으로 저어주고요. 곤약은 언제 넣나요? 네, 이게 적당히 끓고 난 후에 단수를 낮춰가지고 그때 넣어주면 됩니다. 네. 잘 섞였죠? 네. 골고루 잘 섞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단수를 2단으로 낮출게요. 네. 2단으로 낮추고 그런 다음에 곤약 가루를 살살 조금씩 네. 조금씩 한 번에 또 확 넣으면 또 안 되겠죠? 섞어가면서 음. 녹으면 또 넣는 식으로 네. 이렇게 해야 이 가루가 잘 엉기는데 엉김없이 잘 섞이더라고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과일과 레몬향 파이토스틱과 또 곤약 젤리 푸딩 같은 느낌으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몬 스틱을 먼저 녹이고 네. 용액을 만든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체리 향도 똑같이 만들어 보시면 네, 용액은 다 끝이 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용액을 아까 과일을 담아둔 용기에 네. 먼저 레몬 용액을 3분의 2 정도 네. 이 그릇에 용기에 3분의 2 정도를 담고 부어주고 나머지 체리향 스틱으로 만든 용액을 나머지 3분의 1을 채워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네. 2가지 색이 들어가서 보기에 더 맛있는 젤리가 될 것 같습니다. 레몬 용액이 다 만들어졌으면 네. 아까 담아둔 과일을 담아둔 용기에 네. 3분의 2 정도를 3분의 2. 네, 붓습니다. 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남겨뒀다가 체리향 용기를 부어주세요. 네.
3분의 1은 체리 맛으로 더 부을까요? 네. 네. 용기에 가득 찰 수 있게 부어주세요. 네. 색깔 너무 예쁘죠? 네. 밑에는 노란색, 위에는 빨간색. 네. 보기에도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다 용기에 용액을 다 부은 다음에 이 상태로 그대로 냉장고에 2시간 정도 보관을 해두시면 젤리 형태로 굳어집니다. 그러면 완성입니다. 와, 정말 기대됩니다. 이 상태로 냉장고에 2시간 정도 후에 완성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와, 오늘은 정말 맛있는 간식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리더님께서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당장 만들어서 먹고 싶습니다. 좋은 요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같은 때 코로나19로 외식하기도 불편한 때인데 밖에서 외식하지 마시고 건강한 식자재로 집에서 가족들 건강을 챙기시면서 식사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현장에 계시는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메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